동아시아에만 있는 전 세계에 없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만 요 제사 문화 요걸 맨이즘이라 그래요. 맨이즘, 사람 숭배. 그래서 요거는 동아시아에만 있어. 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요것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제사주의라고 하는 게 엄청난 권위를 가졌고 제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동아시아가 정상적으로 발전해서 현대에 이르렀다면 불교 문화도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아시아는 전 근대적 상태에서 갑자기 현대로 넘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미개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넘어가는데 유럽에서는 성당에 있는 학교, 종교 학교들, 미션 스쿨들이 대부분 대학으로 다 전환이 되거든요. 오래된 사립대들은 대부분 다 종교와 연결된 학교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 모든 종교는 공교육 말고 자기네 방식의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교가 많으면 학교가 많아져요. 종교가 많으면 학교가 많아진다니까. 왜? 자기네 거를 따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에도 당연히 그게 있어요. 그게 강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왜 그러면 강원은 대학이 못 됐습니까? 사찰의 강원은 대학이 못 됐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딱 두 집단만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유교의 향교하고 서원입니다. 서원은 사립학교, 향교는 국립학교예요. 그리고 절에서 그 강원이라는 데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집단이 딱 두 집단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문맹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왜 불교를 탄압했는가? 문자를 아는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유교 들어오기 전에 여당이었지.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이 야당 여당이 막 이렇게 번갈아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더 죽여요. 왜? 내가 잡았을 때 대거리를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 안 그러면 되치기 당한다. 되치기 당해요. 사실은 그게 조선하고 사실은 약간 다른 점인데, 조선에는 그런 식의 조선에도 뭐 사색당파가 있고 그렇게 서로 뭐 죽여간 거 아닙니까? 당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왕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예. 왕이 내가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약자 편을 요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이지, 야당을 올려요. 여당을 조금 눌러.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조져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걸 제일 잘한 게 그 야비한 숙종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 장희빈은 그 당시에 이제 약간 희생양 비슷하게 된 거고, 물론 자기도 전혀 빌미가 없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지. 하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양귀비도 잘못했겠지. 하지만 양귀비가 잘못했냐? 현종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지. 황제가 잘못하는 거지. 그걸 치사하게 여자한테 떠넘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쉽게 말해서 절대 권력을 가졌어. 1등의 권력을 가졌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근데 쥐가 잘못했잖아. 그래 놓고 책임을 돌리는 거지. 굉장히 안 좋은, 근성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숙종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이제 지식인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네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불교면 불교식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계속 한 게 뭐였냐면, 뭐 성경학교 이런 거 한 거예요. 계속 그걸 가르치면서 복제해내는 거야. 우리도 사실 그런 작업들을 잘 못했죠. 그게 불교와 기독교에 밀리게 되는 이유거든.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는 걔네들이 주류가 돼서 세상의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게 대학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종교학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이상 충실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사립학교나 종교학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치 않는 과목을 왜 들어야 돼? 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돈 내고 다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에는 그 학교에 그 특수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는 불교와 인간하고 자화명상이라는 수업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야 돼, 졸업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데 채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성대에 교양유교 있습니다. 교양유교. 교양유교 있습니다. 내가 다 다녀봤잖아. 내가 다 다녀봐서 다 잘 알아. 그리고 고려대는 없어요. 고려대는 그게 동학재단입니다. 그래서 동학을 가르치진 않지, 애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야, 동학 가르치는 거는 너무 좀 전근대적이잖아. 동학 배운다 그러면 웃음거리 될걸?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 동학을 3학점 열심히 해보시고요.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낡았다,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현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발전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서당이나 향교나 서원이나 다 없어졌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전통기관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학교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됐던 거지. 그리고 해보면 왜 안 되는지냐 정확하게 압니다. 교육자들의 문제. 교육자들의 문제.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자들의 문제. 교육자들이 자기네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 이상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수용 공간이 없어요. 수용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이쪽에 제가 계속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아. 걔네가 제일 문제야, 사실은. 걔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었잖아. 근데 양의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한의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 걔네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의대 시험이 80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해오던 사람이니까 한 60점만 해서 통과시켜 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해서 양성화 시켜야 되거든. 그 60점 통과를 못 합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면 그분들이 집단 반발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빼버리죠. 그냥 빼버리죠. 그래서 그냥 침쟁이 무면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전된 서양에서는 걔네들이 스스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조율해서 올려가는 거고, 우리는 한 방에 어느 순간에 끊어가야 되는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한의보다 침 잘 놓는 사람이 침쟁이다. 침은 침쟁이. 훨씬 잘 나요. 훨씬 잘 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낡은 이미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서 도시화되고 이런 데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보다 더 우리는 근세에서 넘어온 거고, 사실 서양 기준에 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고대, 중세, 근세, 뭐 근현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거든요. 그 이제 시대 구분론이라고 하는데 안 맞아요. 사실 서양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 근데 약한 놈이 맞추는 겁니다. 약한 놈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고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중세, 그 다음에 조선은 근세, 뭐 이렇게 맞추는데 중국은 또 다르게 맞춰요. 그래서 우리 고대인데 걔네는 중세고 막 이렇습니다. 안 맞아요, 서로 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뭐 한반도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당나라 송나라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역사가 문제는 너무 걔네가 길어가지고 우리 통일신라 말까지를 고대로 잡으면 걔네 고대 무지하게 길어져요. 고대가 무지하게 길어져. 그래서
안 맞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왜 서구적인 틀을 꽂아 넣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옷을 벗고 바꿔 입으면 쉬운데 한복을 계속 개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맞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도 약자가 맞추는 겁니다. 약속 누가 정할 때 누가 맞춥니까? 약자가 맞추는. 아니 맞잖아. 약자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 봐. 외교부 장관 그 전날 메일로 바람 맞았는데도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 왜? 아씨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저 미국 놈들은 진짜 진짜 개싸가지 진짜. 야 가다가 메일로 그런 거 받으면 태평양 위에서 그런 거 메일로 받으면 기분 진짜 더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취소되면 며칠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안 가지. 아니 맞잖아요.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 왜냐면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미국 가는 일정이면 쫙 뭐가 잡혀 있겠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다 바쁘신 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약간 쪽팔린 일이 굉장히 분개해야 될 사안인데 조용하죠. 왜? 세니까. 너무 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우리 도량형이 있지만 미터법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 정하는 놈이 제일 센 놈이에요. 기준 정하는 놈이 제일 센 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미터법은 프랑스가 만들었고, 시간의 기준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영국이 만들었고, 뭐 우리는 다 그냥 쩔이니까 따라가는 거고. 아니 맞잖아. 그래서 사주 볼 때 늘상 나오는 거. 우리는 동경시를 쓰기 때문에 한국시랑 30분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간도 없는 거야, 제대로. 너무 슬프지? 아니, 그건 이제 지구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나눴으면 우리 거부터 세우지. 뭔 헛소리야. 아니, 맞잖아. 지구들 기준으로 나누니까 우리는 반쯤 이렇게 잘린 거지.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세면 안 따라도 된다는 거. 미국 미터법 안 쓰죠. 마일, 야드 계속 쓰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세면 전 세계가 뭉쳐서 미터법을 쓰는데도 지금도 지근의 도량형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도 써. 우리도 미국 걸 쓴다니까.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마일리지, 미터리지 아니고 마일리지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골프 경기 이런 거 중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는 또 이제 몇 미터인지도 잘 모르겠고 몇 야드가 날아갔습니다. 뭐 어쩌고 하잖아. 아니 맞잖아. 미터법으로 얘기해주면 참 좋을 건데 왜 저것들이 그렇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중계하는 사람이 이번에 쳐가지고 50m 날아갔습니다. 이런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몇 야드 이런 거지 같은 진짜.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리고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 전 세계에서 미터법으로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터법을 우선으로 써주는 게 맞다니까. 도량형이 통일된 지가 언젠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세면 그걸 이기는 거고. 최근까지도 계속 했었던 게 애플이 단자 이런 거 다 지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도 애플은 세니까 됐고. 소니도 그런 줄 알고 예전에 자기 다 이렇게 만들다가 소니는 끝났고 잘못하면 고립됩니다. 잘못하면 고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맞추고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거고. 티베트 불교나 저런 것들은 중세에서 뛰어넘어왔어요. 갑자기 거의 우리 식으로 하면 중세에서 넘어온 애들이야. 그래서 더 미개한 거예요. 걔네나 동남아는 거의 중세, 남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의 중세에서 넘어온 거라니까. 우리는 근세 쪽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걔네는 거의 중세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나 티베트 가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티베트 가면 집 옆에 벽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부적같이 이렇게 좀 좋은 그림,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셔서 그렇지 전통 문양에는 그게 많아요. 목숨 숫자, 그 다음에 복복자 이런 걸로 디자인해 가지고 쫙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있거든. 티베트는 요즘도 뭐 쓰냐면 고추 쓴다. 고추 그림이 있어. 고추 그림.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런 거. 그게 선돌 문화, 이렇게 서 있는 입석 문화,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게 남근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게 장승이나 벅수로까지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추정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대충.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문명화되면 그게 다 걸러지면서 다른 상징으로 대체됩니다. 그냥 쪽팔리잖아. 쪽팔려. 그러면 뭐 그게 없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문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으면 개랑 뭐가 틀려? 인간과 개가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다 이렇게 문명에서는 이렇게 맞잖아. 조율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상징화시키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성역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프로이드도.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렉투라 컴플렉스 다 비슷한 거거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문명화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걔네 아직 거기까지 못 온 거죠. 그걸 아직도 그런 걸 대놓고 그리고 있다는 게 난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와 씨. 그나마 중국령 쪽은 티베트 문화가 있는 데 중에서 중국 쪽은 좀 나아요. 중국은 그런 거 더럽게 이제 일종의 탄압하거든. 중국은 걸러버리거든. 공산주의 국가잖아. 공산주의 국가는 정치 권력에 맞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걸 몇 번 겪었죠. 박정희 전두환 때 입 잘못 놀리면 다시는 못 옵니다. 집에 와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사람. 그 천상병 시인 이런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 한번 갔다 오시더니 자꾸 이상한 막 이런 이렇게 몸은 돌아오는데 정신이 덜 돌아와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 남산에 한번 갔다 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사람에게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 공산주의 국가 더 심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거기 인권이 존재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지. 그래서 한국 사람도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뭐 신장 이식 받아와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어디서 받아오는데? 이미 검사를 해놨지. 사형수들을 만들어 놓고 이미 검사를 해놨지. 그리고 가면 걔가 좀 심각한 것 같으면 조금 좀 찡찡댈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사형시키면서 빼고 사형시키죠. 빼는 동시에 신장 이식은 그나마 약간 좀 덜 그런데 심장 이식 정도 들어가면 무조건 누군가는 죽었다는 얘기죠. 아니 맞잖아. 신장은 2개니까 저 사람이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심장을 이식해 온다. 아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찾아봐. 있어. 심장을 이식해 왔어요. 중국 가서 심장 이식해 못 들어봤어요? 누군가 그거 빼주고 물론 뭐 토끼는 간도 빼주고 사는데 토끼도 심장 빼기는 어려울걸?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인권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 쪽 티베트령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상 걸러지고 저 부탄이나 뭐 이런 쪽 가잖아. 시킴 이런 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걔네는 중세에서. 동남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남미나 그런 겁니다. 동남아 약간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충격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빨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의 그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 보면서 세상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게 난 소니가 저렇게 소니가 예수잖아. 죽었다 부활했잖아. 지금 삼성보다 시총이 더 클걸? 소니가?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만들고 이런 소니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 없어졌고 지금은 금융, 엔터 이런 거 하고 있죠. 게임기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봐야 카메라 만들고 있죠. 그렇게 바뀌어서 살아남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어. 인텔도 망했고요. 인텔이 망했고요. 지금 세상이 이런가 싶죠.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키아나 그런 거 망하는 거 보면 참 그렇죠. 1등인데도 한 칼에 갔죠. 한 칼에 갔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응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느냐. 그리고 적응해서 가장 크게 성공한 거 불교적으로 이 우람분절입니다. 동아시아에 왔더니 불교가 넘어왔더니 효에 대해서 겁나 강조하더라. 효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건데 이건 제가 전공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효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동아시아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정책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효가 무슨 정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효하고 정치하고 무관하잖아. 누가 봐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뭔 놈의 정치야? 아닙니다. 정치랑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국가적으로 계속 안 밀어붙여요. 요거 이제 종법제라고 하는 건데, 종법제도라고 하는 건데, 요 굉장히 재밌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 종갓집. 그러니까는 내가 경주 김씨야. 그럼 경주 김씨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에 이렇게 자손들이 쫙 생기겠죠. 여기서 맨 앞줄이 종갓이야. 아니 맞잖아. 그리고 요 앞줄의 계승자가 종손입니다. 종손의 권위는 요 대수가 내가 여기고 이 양반이 와도 종손에겐 예우를 해줍니다. 아니 전통적으로. 종손은 어떻게 보면 왕위하고 비슷한 거야. 그 집안에 가통을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쉽잖아. 우리는 종가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집안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밀양 박씨야, 파평윤 씨야, 뭐 이렇게 해서 쭉 성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성씨가 100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거기에 종손이 있을 거 아니야. 큰 종손이 있고 좀 작은 종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큰 성씨가 있고 작은 성씨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그러면 그 종손들의 대장은 누구요? 이 종손끼리 대장은 누구요? 그게 이제 그게 기가 막힌 거거든. 그 종손끼리 대장은 결정할 수가 없잖아. 경주 김씨가 쪽수가 많으니까 대장할게요. 그러면 밀양 박씨나 이런 사람이 오케이 해주겠어? 뭔 개똥 같은 소리. 우리가 밑으로 집안 전체가 밑으로 들어가냐? 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걸 다 대등관계로 놔버리고 여기에 한 집안이 더 있어. 그게 왕가입니다. 왕가. 그래서 왕이 종손 중에 종손인 거야. 왕인 동시에. 이해가 돼? 그거는 수긍할 수 있잖아. 저건 왕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경주 이씨가 쉽게 말해서 제일 대단한 집안인 거고 왕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종손이야.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종손이 왕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의 효를 하는 게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과 이꼬르가 됩니다. 충효의 일치구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반란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불충이 곧 이꼬르 불효야. 이게 미친 사고입니다. 미친 사고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딱 그런 거지. 기업에 충성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을 다니든 뭐 LG를 다녀. 그러면 기업에 충성하는 거하고 집안하고는 완전 별개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뭔 관계가 있어. 물론 아버지가 기업 총수면 고맙죠. 고맙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이 일치 관계를 맞추고 이거를 가스라이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임금에게 불충하는 게 곧 불효다라고 생각했어. 이게 누가 해먹기 좋으려고 하는 거냐면 정치 왕이 반란율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에만 있는 전 세계에 없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만 요 제사 문화 요걸 매니즘이라 그래요. 매니즘, 사람 숭배, 네, 매니즘. 그래서 요거는 동아시아에만 있어. 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요것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제사주의라고 하는 게 엄청난 권위를 가졌고 제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 지내라 하면 제가요? 제가 저희가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그거는 굉장히 영예로운 거고 그 집안의 리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죠. 권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죠. 그거를 한 방에 제사 문화를 없앤 거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한국 사회에서 제사 문화를 없앤 가장 큰 게 분재기예요. 그러니까는 돈 나누는 거. 그러니까 유산 상속.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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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하는 상황에서는 제사 안 지내지. 그게 제사를 가장 빨리 깨트린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는데 거의 몰빵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거의 몰빵입니다. 아니 그냥 좀 생각해봐. 옛날 어른들 생각해봐. 장남한테 거의 몰빵이고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땡푼으로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출가 외인. 그래서 딸들은 집에서 주걱 같은 거 훔치고 있는 거고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주걱 훔치고 있는 거고 아들은 땅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주걱 훔쳐서 뭐하냐 추적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분이 있었는데 그 지분을 내가 못 받은 거야.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이의 제기를 못했어. 왜? 문화적으로 이미 다 그때는 당연히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런 거야. 그래서 요 재산 상속 구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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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순간 재산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도 되고 원래는 명예도 되는 거거든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시키는 거지. 예전에 장남 이러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남의 권위라고 하는 게 거의 아버지하고 맞잡고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장남 어쩌라고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똑바로 해. 이러면 끝이지 뭐. 오빠가 뭘 한 게 있다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시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 제가 예전에 그 책 쓴 거 있어요.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불교사를 어떻게 자본이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흐름, 뭐 단순히 문화가 흐른다? 아니에요. 그 밑에 돈이 흐르는 거예요. 돈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분은 돈이 걸리면 누군가 내세웁니다. 내세웁니다. 인간 복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될 거라는 데 걸거든요. 왜? 그게 엄청난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뚫어냅니다. 동물 복제하는 거 아세요? 개도 복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반려동물 자기가 키우다가 너무너무 애착이 가면 그걸 복제를 맡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복제해. 동물 복제는 왜 되냐면 기독교 윤리관에서는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제에 대해서는 논점이 안 빠지는 거야. 그 첨예화 될 게 없어. 근데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은 10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10만이 만들 수 있으면 복제해도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왜?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뺏어 써도 돼. 10만 만든다며. 그건 자연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인공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인간 아님? 이러면 뺏어 쓸 때 더 편하지. 더 편하지. 우리가 부품 갈듯이. 부품 갈 때 자동차 범퍼 기스나 가지고 갈면서 내가 저걸 버려야 되나? 몇 년을 달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놈이 어디 있어? 색깔이 맞나를 고민하지. 순정을. 이래서 순정을 써야 되는 거야. 야매 갔다가 색깔 안 맞아. 좀 싸게 하려다가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딱.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순정을 썼는데도 색깔이 안 맞아. 그래갖고 지랄을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색깔이 조금씩 틀려요. 이러면서 아이씨. 그래서 동아시아로 넘어오니까 이 정치 권력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두 가지를 밀어붙였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중국사를 잘 이해하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효에 대해서 밀어붙이면서 중앙 권력을 강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범주로 놓고 그 가족을 통제하는 거예요. 오가작통법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선에서도 그걸 했어요. 그게 향약 두레 같은 겁니다. 벼슬도 없는 놈들이 지그들끼리 국가에 충성하자고 또라이 짓 하는 거야. 원래는 공무원만 충성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집단 구조 때문에 그래요. 집단 구조 때문에. 그래서 향약이나 두레 같은 식의 사고를 지금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권 행사를 하는 것과 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둘 다 주권 행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방식의 차이지 누구는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약간 미개한 생각이에요. 그게 왜 포기냐? 그것도 표현이지. 그러니까는 맛있는 걸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어. 그것도 표현이다.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것도 표현이라니까. 꼭 호들갑스럽게 너무 맛있어. 음식이 그지 같아요. 이런 것만 해야 표현이 아니야. 이건 지금 기본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잘 관여하는 게 우리나라의 요 가족 중심의 요 집단주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동아시아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알고 보니까 애드립이었다고. 밥은 먹고 다니.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네가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뭔 상관인데. 가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면 요즘은 그걸 잘 안 해.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그랬었다니까. 되게 재밌었다니까, 저는. 친척 집에 가면 밥 먹었냐? 그래서 예. 그럼 밥을 차려줘. 먹고 왔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먹고 왔대잖아. 밥을 차려줘. 밥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좀 먹어봐. 그럼 뭐 먹어. 그럼 주니까 어른이 주니까. 그래갖고 밥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주고 정 없다고 한 번 더 줘. 야, 내가 지금 먹고 왔다잖아. 아니야, 있는 일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문화라니까. 간섭의 문화예요. 이게 간섭의 문화. 간섭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고, 그게 현대 투표 민주주의까지도 간섭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간섭의 문화가 우리가 힘이 강해서 계속 그걸 유지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시켰으면 우리가 주류가 될 건데, 애석하게도 그 간섭의 문화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는 밥 먹었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너 언제 결혼할 거냐도 잘 못 물어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가 결혼을 했어. 근데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애는 언제 낳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아?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보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너 언제 결혼할래 하고 너 언제 애 낳을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안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거든. 그거를 못 물어볼 정도가 된 거예요. 누가? 부모가.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못 물어보고, 그러면 바로 물어보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혼하고 왔는데 왜 왔냐를 못 물어보잖아. 너 왜 왔냐? 이거 못 물어봐. 친척도 못 물어본다. 그냥 전해 듣지. 아니, 맞잖아. 그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전체를 관여하던 문화에서 그렇게 큰 것도 관여하지 못하는 쪽으로 깨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께 정당하면 우리 거를 계속 펼쳐가면 돼. 근데 이게 세대차가 벌어지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흐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께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께 강하면 안 바뀌어. 우리가 애플이잖아? 안 바꿔. 안 바꿔. 네가 어쩔 건데. 싫으면 가. 아니,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니까. 그래서 흐름들을 잘 맞춰가야 돼요. 흐름들을 잘 맞춰가야 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불교가 넘어오면서, 불교는 개인주의예요. 그 유목문화에서 기반한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하겠지. 출가도 개인주의예요. 출가를 동아시아로 넘어왔을 때 얼마나 싫어했는데, 왜? 집단주의 구조에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저만 빠질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빠지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 가족 공동체에는 할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자식이 해야 될 역할, 손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이게 올라가면서 착착착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톱니바퀴처럼. 근데 저 빠질게요. 이렇게 나가면 야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거 집단 전체 흐름을 네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남들은 이렇게 규정 속도가 40인데 저거 있잖아. 노란색 그 스쿨존 이래갖고 뭐 40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 흐름에서는 한 50은 해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한 35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피곤하지. 흐름을 좀 타라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거를 왜 싫어하냐라고 보면 구조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동아시아가 불교의 출가를 싫어했던 이유예요. 그 구조에 대한, 체제에 대한 도전이야. 사실은 그게. 체제에 대한 도전.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다 빠지죠. 자식이 부모랑 같이 계속 살면 서로 힘들죠. 서로 힘들죠. 그리고 조금 나도 지금도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꾸 애들을 조기 유학 보내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원을 읽다 보면 읽는 경우도 있고 안 읽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 발언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읽다가 보입니다.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영어로 써놓은 것도 한글이잖아. 그러면 이름 읽다가 쓱 보면 보이잖아. 저는 조기 유학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겠어. 근데 일단 조기 유학 한번 가면 끝이라고 보면 돼요. 끝입니다. 대학생 때 넘어가도 끝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하지만 밀어주잖아, 애를. 그렇게. 그러면 안 오면 서운해? 출가를 밀어서 시키지, 요즘은. 머리 좋은 애들은 출가를 밀어서 시켜.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지금 뭐 달라진 거고,
달라진 거고, 동아시아로 넘어오니까 이 효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불교가 바로 수용을 해서 변화한 게 지금 우람분절 백중입니다. 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불교의 효는, 유교의 효는 적장자, 어떻게 보면 그 성씨가 같아야 되고, 성씨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그냥 전혀 아니에요. 성씨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수만 차리고 제상에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 그런 집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여자는 뭐 4번 절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왕실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4번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가에서 조선시대 때 4번 절하다 걸리면 아마 집안이 도륙 났을 겁니다. 진짜 미개한 발상이거든. 산 사람한테는 1번,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 짝수는 죽음의 예, 홀수는 사람의 예예요. 그 다음에 임금과 부처님 같이 센 성인 군주론이라고 해서 성인과 군주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임금 귀신한테는 4번. 이렇게. 예, 임금 귀신한테 4번. 종묘에서 4번 합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저 경주에 가면 김유신 장군묘가 있는데, 가보셨어요? 그 벚꽃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좀, 그 나무들이 좀 늙어가지고, 좀 별 볼 일 없어요. 벚나무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묘 가면, 걔네들이, 예, 김유신 장군한테 2번 절하다가, 김유신 후손들이 2번 절하다가 나중에 크게 반성하면서, 백배 사죄하는 일이 벌어졌죠. 김유신 장군한테는 4번 절하는 겁니다. 김유신은 사후에 흥무대왕이라고 왕으로 추종이 됐기 때문에, 예, 왕의 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귀신한테는 4번, 사람귀신한테는 2번, 산 사람한테는 1번, 그 다음에 무지하게 센 사람한테는 3번.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씨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이고, 같은 성씨라도 여성 안 되죠? 안 되죠. 제주 못 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계 중심입니다. 불교의 효는 이게 유목문화라서 그래요. 같은 성씨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목의 중심이거든. 목의 유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회의 가장 큰 특징, 그거 제가 논문으로 다 밝혔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어머니에 대한 효예요. 우람분절과 관련해서 목건연이 어머니를 구하거든. 청제 부인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줄거리에 목련경 우람분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와. 아버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장경에서도 어머니를 구하는 거예요. 관무량수경에서도 어머니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운중경도 어머니 얘기예요. 싹 어머니. 아버지 없습니다. 유목문화에서는 성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 웃을 일 아니야. 요즘도 그래.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가족인데 피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피가 다른 경우도 있어. 아니, 재혼하면서 달라진 게 아니고, 좀 그냥 많아. 그게 그렇게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유목문화가 원래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예, 유목은 그렇게 살아. 유목은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종족번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꼭 내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입양문화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유교 입양은 혈통에 대한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큰형이 아들을 못 낳으면 작은 형의 첫째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씨, LG 구씨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전통적인 입양 문화고, 지금은 성씨랑 관련 없이 피랑 관계 없이 아무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에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아버지 이름은 안 따고 엄마 이름을 딴다니까. 그래서 살이라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르난 이다란이자 부르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에 우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성씨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뭐 이모도 올려줄 수 있고, 아니면 뭐 내 친구도 올려줄 수 있고, 개도 올려줄 수 있고. 아니 맞아. 할머니도 올려줄 수 있고. 아니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 친구 중에서 아우 걔 나 되게 친했는데 걔 좀 너무 안 된 것 같아. 그러다가 걔가 고생만 하다가 좀 필듯하니까 죽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중심이 여기는 밥 주는 중심이거든요. 제사와 관련된 기록인 사전조에 보면 흠양과 음복. 제사의 핵심은 흠양과 음복이에요. 귀신에게 밥 주는 거하고 나머지 제수용품을 가족들이 갈라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공유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재계입니다. 재계. 불교는 재계예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리고 연부를 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각성하도록.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각성해서 거듭나야지. 미망에 빠져 있어. 너를 내가 부처님 금강경을 읽어서 너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해줄게. 그러면 산 사람은 읽어도 각성이 잘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이 의외로 각성이 잘 돼요.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육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육체가 있으면 하나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몸이 있기 때문에 몸과 관련해서 생각의 흐름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귀신이 되잖아. 내가 죽었어. 그럼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고 생각해봐. 꿈이 왜 계속 바뀌느냐? 몸 때문에 바뀌어. 근데 만약에 귀신이 돼서 꿈을 꾸잖아. 그러면 한 꿈 꾸면 계속 한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가 뭐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러면 거기에 딱 집착이 생기면 그게 지방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연락해. 연락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지냐면 너 죽어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걔가 죽었다는 걸 납득하고 너는 그 고통 속에 굳이 안 있어도 돼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고통에서 풀려나.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해줘서 되는지 모르겠다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죽었을 때 유용한 팁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다 나이 먹어서 죽잖아. 내가 이제 뭐 90에 죽었어요. 100에 죽었어요. 앞으로 뭐 그렇게 죽을 거잖아. 아니 맞잖아. 90에 죽으면 90이나 뭐 100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80 이상 넘어가면 장애인입니다. 검사를 빡시게 하면 한두 개는 걸립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90이 되고 100이 되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눈 뜨면 아프기 시작할 거야. 눈꺼풀부터 아플 거다. 대충 납득되시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명이 다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 외모하고 아픔이 상속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된다니까. 근데 그때 각성을 시켜서 풀어주잖아. 리즈 시절로 돌아갑니다. 진짜야. 너 죽어서 이제는 그 얼굴 할 필요 없어. 야, 너 백발 굳이 선택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백발이 흑발이 돼요. 진짜야. 그게 진짜야. 그게 각성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어. 자라를 보고 C컵을 한번 한 거지. 깝죽대다가 뭐 손가락을 한번 물렸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우 씨 이랬다가 소뚜껑을 눈이 사신갑지 잘못 보고 스토리는 그거잖아. 어휴 이게 자라 아니요? 이러면서 놀랬다는 거잖아.
근데 누군가 옆에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게 자라냐? 그러니까 자라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자라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자라냐? 눈깔 똑바로 봐. 소뚜껑 아니야. 그럼 소뚜껑이 되는 순간에 공포가 사라져. 이게 각성이라는 거예요. 각성은 쌓아가는 게 아니고 관점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방의 변화가 이루어져. 쌓아가는 거는 절대 한 방에 안 이루어져. 근데 그 각성이 그렇게 안 쉽다. 왜? 오랫동안 요 90이면 90대까지 되는 순간까지 내가 계속 이게 나라고 생각해 왔거든.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저게 뭐 이렇게 49제하고 이런 백중 천도제하고 이러면 금방 될 것 같지? 생각같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여러분이 죽어서 선택권이 있어. 관절염이 내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 걷고 결국 죽었어. 뭐 90, 100이 돼서 고통받다가 죽었어. 아니, 주변에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으로 나오면 관절염을 호소한다니까. 그러면 그 귀신이 우리한테 오면 너 관절 안 아파도 돼를 얘기해 줘.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납득시키는데 상당히 걸려요. 왜? 지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 내가 계속 아픈데 이거를 수십 년을 한 거 아니야. 퇴행성 관절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더 쉬워. 교통사고 나서 팔 잘린 귀신. 교통사고 나서 팔 잘린 귀신은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 팔 그거 아니야. 너 죽었어. 이러면 팔이 금방 회복되거든. 근데 원래부터 팔이 없는 상태로 외팔이로 수십 년을 살았어. 그거 팔 생기려면 얘기 많이 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해야 돼. 아니, 다르다니까. 그래서 죽었을 때 내가 뭐 녹내장도 있고 뭐 백내장,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노안이고 팔다리도 쑤시고 그런 귀신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얘기해 주잖아. 이건 꿈과 같은 거라서 풀린 거다. 그것만 각성이 되면 조금씩 이게 돌아와요. 돌아와. 힘들어 하지 마. 그런데 말이 그렇지 대부분 못 돌아옵니다. 90%는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그쪽에 적응해 가면서 조금씩 이쪽의 거를 잊어가요. 그런데 그것만 흐려지는 게 아니고 기억도 흐려진다. 기억도 흐려져 동시에. 그래서 좀 지나면 자기 가족도 몰라. 치매 환자야, 치매 환자. 아들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는 게 그렇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불교를 그거를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천거해서 가게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성이에요, 각성. 그래서 유교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교의 제사는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 음식을 남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우리가 혈족이다라고 하는 거를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영단에 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